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잠시 뒤 발표됩니다. 바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매우 잘 알고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며 단지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는 지금까지 159명으로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로 꼭 3년이 된 이태원 참사,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JTBC가 취재했습니다. 두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서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겐 최초입니다. 특별 제작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하며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오찬을 겸해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단이란 표현까지 쓰며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공급받게 해달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저 소식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취타대 연주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차량이 국립경주박물관으로 들어섭니다. 마중 나와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 팔을 두드리며 반가움을 표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8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처음 또는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니십니다.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차 정상회담에서 같은 요구를 한 적 있지만 충분한 설명을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잠수함 보유 요청을 공개적으로 한 건 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허가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나아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문제도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즉답을 하는 대신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aking ships is a necessity, and I know we're working in the Philadelphia yards and in various other places in the United States where you're coming. We're going to make ships together in the United States, and we're going to start up shipbuilding, and we'll be right at the top, or at least toward the top, in a pretty short period of time. 이 대통령은 또 방위비 증액을 확실히 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한미 정상은 경제 협력과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회담에선 최대 관심사인 관세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안보 협상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의 주가지수 상승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경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서 또 대미 구매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협력을 부각하면서도 전날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한 일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Toyota is investing $10 billion on building car plants, numerous car plants throughout the country with American workers, largely American workers.
and we have many of them opening. So we have a lot of industry coming back. 하지만 공개된 모두 발언에선 관세 협상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CEO 서밋 특별 연설에서 타결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I've signed groundbreaking agreements with Malaysia, Cambodia, Japan. Our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finalized very soon, like moments or very shortly. 이어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남은 구름들이 곧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a lingering cloud. I would call it a lingering cloud that's over your head. We're going to see if we can get that straightened out. 한미 안보 협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겠다며 미국 측이 요구한 방위비 증액과 방산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Defense and offense. We have both defense and offense, and they're equally as good. In fact, our defense is very important from the standpoint of helping other countries. But we're going to take care of. We're going to work with you,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위성락 안보실장도 최근 대미 안보 협상은 문서 작업도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들로 기대가 커졌던 북미 정상 만남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이 에이펙 기간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회동 불발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한반도 평화에는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ork very hard with Kim Jong-un and with everybody on getting things straightened out because that makes sense. You know, I have a couple of phrases that I like. One of them is common sense. It's common sense that should work out.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아시아 순방길에선 방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강력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지난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오늘은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펙 기간 깜짝 회동은 사실상 불발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만남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 JTBC 김민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보다 늦게 한국에 도착하면서 정상회담도 1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일 뿐이란 분석도 함께 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10분쯤.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각입니다. 당초 10시 반쯤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일본에서의 출발 시간이 늦어지면서 CEO 서밋과 한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지연된 겁니다. CEO 서밋 연설도 50분가량 진행하면서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시간 반 가까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Gwangju, nice place. Did I do good with that one? Did I do okay? Gwangju. 외교 무대에서 회담에 늦는 건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상습 지각으로 유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회담 당시 푸틴이 지각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35분 늦은 푸틴보다 오히려 20분 늦게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늦어진 것을 두고도 녹록지 않은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반영한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인 성향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좀 늦게 도착한다든지 하는 차원을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처럼 1시간 늦어진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8월보다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웃음소리가 자주 나왔던 그때와 달리 긴장감도 느껴졌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정은 문양의 황금빛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2달 만에 조우한 한미 정상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박물관 안으로 함께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넥타이는 지난번 붉은색과 달리 이번엔 푸른빛으로 경제나 외교 문제에서 신뢰를 주고 싶을 때 착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나란히 서서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각국 수행원들과 차례대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국 측은 2달 전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였는데 담소를 나누는 중간중간 한미 정상의 긴장된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친교 행사를 마친 뒤 회담장으로 들어선 한미 양측은 서로 거리를 두고 마주 앉은 채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 2달 전 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것보다는 한층 격식을 갖춘 모습입니다. 당시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언급하는 돌발 변수가 생겨 우려했던 것과 달리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걸로 전해졌는데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엔 서로를 향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도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같은 무거운 주제도 공개석상에서 곧바로 등장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 원장, 유선희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인데 왜 모두 발언에서 이 문제를 콕 집어서 발언했다고 보세요? 짐작하시다시피 정상회담 공개석상에서 모두 발언에서는 대부분 인사를 건네고 덕담을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콕 집어서 핵 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 관련된 부분을 언급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브리핑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관세 협상과 무역 관련 협상은 더 긴 협상 과정을 남겨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보 협상은 대통령 스스로 국방비 인상이라든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뭐 SMA 우리 주둔 비용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오를 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는 안보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적 관점에서는 혹은 뭐 실용적 외교 차원에서 미국이 요구한 안보 협상에 응할 수만 없는 것이고 꼭 우리 안보에 필요한 것을 뭔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혹은 국민적 여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랫동안 우리 군의 과제 하나였던 묵은 과제 하나였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동시에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례적으로 거론했다는 자체는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협상 혹은 요구에 상당 부분 뭐 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네. 위성락 안보실장이 안보 협상은 타결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위성락 실장뿐만 아니고 안보 관계자들의 말씀 중에 상당 부분 그 한미 간의 접점을 찾았다. 그런 거 봤을 때 최종 결과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동의할 줄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진전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언급한 거 어떻게 설명이 나온 게 있었나요?
아직 공식 입장은 없었고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공식 브리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발언 그대로 해석을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오해를 푸는 부분이 있다. 오해요. 오해를 언급하기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잠수함에 우리가 핵무기를 싣겠다 이게 아니고 핵 추진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요청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안보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있거나 진전이 어느 정도 많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오해는 풀고 가야 된다. 그 부분이 필요해서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이 패키지로 타결이 되면 빅딜, 안보 협상이 이것만 타결이 되면은 스몰 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둘 다 안 되면 이제 노딜이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빅딜, 스몰 딜, 노딜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 예. 안보는 타결되고 관세는 미루어지고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스몰 딜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실용적 딜 이렇게 좀 고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보 협상은 생존적 차원이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분명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오늘 협상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니 국방비 인상을 포함한 노력을 같이 하는 거고요. 다만 관세 협상은 이거는 한국의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금 적극적인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 휘청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어서 네. 관세 협상은 더 촘촘하게 미루고 안보 협상은 한미가 두 번째 만나서 성과를 내고 이런 스몰 딜 혹은 실용적 딜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계획보다 1시간이 좀 수년돼서 정상회담이 열렸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연시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항상 강대국의 그 관점을 볼 때 이러한 협상 지연 항상 있을 수 있죠. 그런 협상의 관점을 보면은 지연 이것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말로 천재지변에 의한 지연이 아닌 이상 협상의 관점의 지연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오늘 분석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정상이 국빈으로 지방을 찾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김해에 온 뒤에 전용 헬기로 갈아타서 경주에 내렸고 다시 전용 차량을 타고 경주 곳곳을 오갔습니다. JTBC의 현장 스튜디오에서도 그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회담장으로 온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를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1이 F-16 전투기에 둘러싸여 김해공항에 착륙합니다. 에어포스1이 서울 성남공항이 아닌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건 2005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이후 20년 만입니다. 예포 21발이 발사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애창곡이자 선거 유세곡인 YMCA 노래가 연주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대사 등이 영접에 나섰습니다. 이어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몸을 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를 향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 박물관까지 가기 위해 대통령 전용 차량 더 비스트를 이용했습니다. 마린원과 더 비스트 모두 탄도무기나 전자기파 공격에 대비한 방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 the Beast, that's called the Beast. Driving up in the Beast, the limo, with those very powerful people carrying very vicious-looking weapons. It was something. That was some spectacle and some beautiful scene. And I know what goes to making that happen. But it was so perfect, so flawlessly done. And 국빈 방문의 공식 환영 행사는 야외 잔디마당에서 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엔 회담 장소가 대통령실이 아닌 만큼 실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예포 발사 역시 청와대 앞 잔디마당이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왔지만 다른 국가 정상들의 배려에 김해공항에서 한 겁니다. 정부는 미중 정상이 동시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만큼 의전의 균형을 맞춰 국빈 행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이 시각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찬의 모습입니다. 만찬장의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만찬은 시작이 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7개 국가 정상들과 함께 특별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함께할 각국의 대통령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선희 기자, 저기 어디죠? 네, 저기 지금 이제 그 회담장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에서 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빈으로서 주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찬에. 그런데 이제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7개국의 정상들이 모이지만 그 중에 주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이 이제 초청이 돼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같이 하게 되는 이제 리더스 만찬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만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리더스 만찬. 이 시각 현장의 영상을 시청자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요 7개국 정상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잠시 뒤에 만찬을 할 예정이고요. 특별 만찬장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의 정상들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힐튼 호텔이네요. 힐튼 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이기도 한 바로 그 호텔에서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그래서 이 만찬 이 성격을 보면은 그 나름대로 그 7개 국가의 수반들이 참석하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관점에 볼 때 어찌 보면 환영 만찬이지만 또 이별 만찬의 성격도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이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의 만찬이기 때문에 분위기, 환경, 여건이 돼가지고 상당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도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정상만 있는 건 아니고 아직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이 다 경주에 들어온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만 여러 개 다수의 국가 정상들이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어서요. 아무래도 한미 간의 어젠다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기회는 뭐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뭐 주요 의제, 뭐 향후 비전 이런 거 관련된 이런저런 뭐 포괄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유선희 기자, 7개국 정상은 어느 나라의 정상들일까요? 네,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제 베트남,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이 같이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빈의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주최하고 초청한 쪽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자, 현장의 영상으로 주요국들의 정상과 만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들을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 만찬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소식을 들어보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특별 만찬을 잠시 뒤에 합니다. 그 만찬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희영 기자, 만찬이 곧 시작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경주 힐튼 호텔입니다. 이 만찬장이 있는 곳인데요. 이 만찬은 잠시 후 6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앞선 일정으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 1시간 전부터 호텔로 각국 관계자들과 또 외교 차량들이 분주히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 경호도 삼엄합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약 3m 높이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서 주요 인사들의 동선 노출이 철저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취재진도 더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요. 이렇게 펜스 바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만찬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모두 7개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하는데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오찬에 이어서 만찬도 만나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은 만찬을 통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이 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제고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힐튼 호텔은 저희 JTBC 현장 스튜디오와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지금도 여러 경호 차량들의 모습도 이곳에서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 힐튼 호텔에 머물기로 하면서 이 경호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호텔 유리창은 이 방탄 유리창으로 교체가 됐고요. 또 로비에는 어제 저녁부터 보안 검색대가 설치가 돼서 오가는 사람들의 검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에이펙 관련된 비표가 있으면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 국적자만 머물 수 있는 상태여서 오늘 낮에 제가 한국인 기자라고 설명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비표가 있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지했습니다. 또 호텔 입구에서는 차량의 폭발물 여부 등을 검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가 이미 다른 곳에서 차량 검문을 받고 왔다라고 설명했지만 다시 차량에서 내려서 미국 측의 검문을 받은 뒤 입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만찬의 메뉴도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또 경주 천년 한우 등심과 송이버섯 등 양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을 예우하는 차원인데요. 이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힐튼 호텔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습니다. 특별 제작한 신라 금관 모형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장을 서훈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a great honor. I feel a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t will continue and only get stronger.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이나 배우자, 또 우리나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우방국 원수등에게 수여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이 대통령은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습니다. 한 달에 걸쳐 모형을 만든 장인은 천마총 금관은 가장 화려하고 큰 금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관 가지에 보면은 이게 앞에서 보면 출자라고 있습니다. 산 모양, 출자 모양. 그 가지가 다른 금관은 보통 3개인데 천마총 금관은 4개입니다. 순금 1kg이 쓰인 진품과 최대한 비슷하게 도금 작업을 했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게 없잖아요. 다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판 만들고 꽃 모양 그려서 오려내고 점 문양 치고 점으로 하나하나 치고 여기에 60여 개의 고곡과 380여 개의 영락을 주렁주렁 달아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집무실을 금빛으로 꾸밀 만큼 황금을 유달리 좋아한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 선물입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인 모자와 사진집 등 트럼프 굿즈 전시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두 정상이 마주한 국립경주박물관 속의 건물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초에 에이펙 만찬장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만찬장을 변경해 용도를 잃었던 곳입니다. 한미 정상의 친교 행사장으로 활용해 오히려 경주의 특색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맞이하는 이곳 에이펙을 위해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에 지어진 천년 미소관입니다. 처마, 석가래 등이 돋보이는 한옥형 목조 건물로 사방으로 큰 창이 나 있어 바깥의 모습도 잘 보입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신기한 듯 건물을 둘러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정상들의 만찬장 용도로 80억가량을 들여 지었는데 한옥의 바닥이 잔치의 중심이던 의미를 살려 설계됐습니다. 박물관엔 국보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 금관도 전시돼 있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고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9일 만찬장으로 쓰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바깥 경치도 좋고 전체도 잘 썼으면 참 좋아요. 많은 비용을 들인 만큼 비판도 컸었는데 정상회담 친교 행사 장소로 잘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틀 뒤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역시 이곳에서 일부 순서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박물관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어제부터 휴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원래 이곳에서 어제부터 신라금관 특별전을 열 계획이었는데 일반 관람 시기를 다음 달 2일로 미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다시 만찬장을 가보겠습니다. 만찬장에는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바에 따르면 여러 정상들이 도착을 했고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은 먼저 온 정상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좀 밝은 분위기도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유선희 기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죠?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후 7시쯤 지난 오찬 확대 회담,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공지가 나왔거든요. 저녁 7시 경이니까 7시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 전후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오찬 확대 회담이 끝나고 약 3시간 정도가 지금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과도 지금 발표할 내용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정리한 내용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 7시 즈음에서 브리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하게 돼 있나요?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어서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이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이 잇따라서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건 앞서 우리가 회담 모두 발언으로만 들었던 것 이상으로 회담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그 결과, 즉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들을 수 있는 그 브리핑이 7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잠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장의 영상의 볼륨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한 뒤에 다시 한번 만찬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어서 만남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이 만찬 이후에는 다시 만날 일정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또 헤어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표정이 앞서보다 좀 더 밝아진 것 같나요? 제 느낌으로는 제 두 정상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양자 회담이 시작되기 전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밝아 보입니다. 예. 네. 그 얘기는 회담에서 뭔가 양측에서 생각했던 바가 조금씩 관철이 됐다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최소한의 얻은 것은 서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뭐 회담이 지나고 끝나고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또 홀가분함도 같이 뭐 느끼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주빈국의 정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운데 함께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7개국 정상이 사진 촬영을 마치고 이제 곧 만찬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희연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만찬의 메뉴는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또 경주 천년 한우 등심과 송이버섯 등의 양식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을 예우하는 차원이고 또 만찬주도 곁들이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찬장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취재가 됐는데 그 수조 달러를 미국이 돌려받을 예정이다. 수조 달러를 미국이 돌려받는다. 네, 훌륭한 순방이고 또 아주 똑똑하고 재능 있는 멋있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다. 내일 또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게 되는데 모두에게 훌륭한 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지금 만찬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조 달러를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 꼭 우리나라를 겨냥한 얘기는 아닐 수 있으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회담 연속적으로 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드러내고 지금 만찬장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조 달러의 돈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일본이 5,500억 달러잖아요. 우리가 3,500억 달러가 거론이 됐고요. 그걸 합치면 9,000억 달러가 되고 약 1조 달러인데 그런 걸 언급한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워딩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유난히 이제 귀를 잡는 눈을 잡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었죠? 그러니까 중국과 만나서 좋은 성과를 거둬낼 거다. 예. 미국이 뭐 유리한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어서 아마 유 기자님 말씀처럼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얘기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 내일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뜻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수조 달러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 만찬에 오기 전에 직전에 올린 글이고 We did reach a deal.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과의 구체적인 관세 딜이 딱 떨어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 방문을 포함해서 이번 아시아 순방이 내일 미중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자기가 거두고 있다라는 워낙 또 이렇게 알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과시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자리에서 뵙게 자, 돼서 현장에 마이크의 볼륨을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주최해 주셨는데 대개 다 우리 미국의 우방국들 아니면 동맹국들입니다. 지금 세계가 매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각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나는 자리인데 우리 정상 여러분들의 고견도 함께 들어보고 또 함께 토의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것은 정말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최국으로서 우리 모두 각각의 대표하는 국가의 발전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건배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의 평화와 국가 간 연대를 위하여. Cheers. 네.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이 말씀으로 제 드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의 축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Hello. So I'd like to thank everybody. I know you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asonably well or very well. 상대적으로 아주 잘 아는 분들이 다 모이셨고요. 오늘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A lot was determined very much.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습니다. Deal pretty much finalized. 그리고 어떤 그 관세 협정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습니다. National security, etc. 국가 안보 관련된 중요 사항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성공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대규모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일본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에게
카페트를 깔아주시고 저에게 환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요. 미국 대통령은 처음으로 무궁화 훈장까지 받는 그런 영예를 누렸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일할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 작은 구름이 있지만 다 이것도 해결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상호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양측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순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시정을 할 텐데요. 미국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호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이 그렇게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48개월 동안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1년이면 돈을 2배로 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우리 대통령님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깊이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행정부 4년 동안에 외국 투자를 1조 달러 미만으로 끌은 거에 비하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17조 달러까지 끌어줄 수 있었고 재임기 끝나기 전까지 21조, 22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차원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와 관련돼서 관세를 통해서도 이것이 제대로 잘 활용될 때 국가안보에도 증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를 많이 이용해 먹은 국가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다는 큰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은 문제에 직면한 국가였지만 이런 문제에서 저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국가를 통치하고 계신데요. 지난 1주 전쯤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성공적인 회의를 했지만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또 저와 함께 만나주신 데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영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해드린 바입니다. 또 한측에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대통령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베트남 우리 주석께서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시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바로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만찬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앞서 회담장보다는 가볍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일부 보도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뉘앙스를 들어보면 완전한 타결이라기보다는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유선희 기자가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장에 들어온 상황에서 그 AFP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쿼트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맞습니다. AFP 통신이 한국과 무역 합의가 타결이 됐다. 네, 그렇게 단정을 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속보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AFP에 일단 보도가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예, 자 AFP 통신은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해서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고 보도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AFP를 인용해서 속보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만찬장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읽힙니까? 아니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짧게 한 발언을 다른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들으셨겠지만
한국 방문 이후에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예.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로 보이고요. 다만 그것이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에서는 뭐 완전히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긍정적인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제 종착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이런 식의 정도가 정확한 상황이 아닌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자, 대규모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표현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걸 영어로 그대로 이제 옮겨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약간의 의역을 보태서 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언급 자체는 마무리라는 언급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완전히 이제 마지막 타결을 봤다. 투자액, 투자 규모, 뭐 연간 할당 이런 것까지는 나왔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신중한 입장이시고요. 양 교수님은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상 간의 협상상을 볼 때 적어도 이렇게 그 만찬까지 참석을 했다. 네. 이건 좀 약간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 메시지 주는 대목이 아니겠냐 보여지고 지금 이제 우리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만도 트럼프의 지금까지 이야기 액면 거두로 해설을 하자면은 현 단계에서는 거의 그 실무자 간의 문안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자, 결과는 잠시 뒤에 공개가 되겠죠. 유선희 기자. 네. 대통령실에서 7시경에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측과는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발표할 내용의 조율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네, 미국 측과의 조율은 끝난 단계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브리핑을 할 때 어떤 표현으로 어떤 수위로 발표를 할 것인지 그것을 또 이제 안보 분야 또 이제 그 관세 통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하고 이제 브리핑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가안보실장이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고요. 또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유선희 기자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도 함께 브리핑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네, 같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커 보입니까? 네. 그러면 약 7, 8분 뒤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완전히 타결된 것이냐. 타결되었다면 구체적으로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비롯한 각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냈는지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물론 브리핑을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브리핑 현장도 연결해서 바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모진 교수님은 트럼프가 만찬장에 왔고 이런 상황이면 거의 이제 타결에 거의 가까워졌다. 거의 타결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뭐 거의 타결 100% 이렇게 보는 보다도 문안 조정 작업의 결과가 있겠습니다만도 어찌 보면 타결에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제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었나요? 네, 어느 정도의 명시적인 부분을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발언이 지금 만찬장에 들어오면서 있었는데 그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협정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습니다라고 했고 국가 안보 관련 중요한 사안도 대화를 했다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많은 부분의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관세는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다. 그리고 안보는 중요한 내용에 대한 대화를 했다. 그러니까 안보랑 관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잠시 뒤에 들어오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무명.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서울 이태원동에서 할로윈 대회를 앞두고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용산역 여기 용산 하나. 지금 실패 환자가 너무 많아서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돼. 괜찮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안 와요. 예, 이 사람.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하루하루 도시의 색이 변하는 모습에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계절이 돌아왔음을 느낍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편의점 조끼 덥고 긴 이 도시에 밤도 늘어져 3년 전 오늘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159명. 지금까지 알려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수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160번째 희생자로 확인된 김한주 일병의 이야기를 신진 기자가 전합니다. 똑같으면요. 잘생겼죠, 저보다. 착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싸우는 것도 한 번도 없고. 21살 아들은 스스로 삶을 놨습니다. 엄마는 아들 흔적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한 줌의 재까지 바다에 버렸습니다. 남은 건 아버지 지갑 속 사진 하나가 전부입니다. 지금 계속 있었으면 아빠 따라 저 낚시도 다니고 좋았을 건데. 가족은 지난 2023년 11월 5일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일병의 첫 휴가 날이었습니다. 군부대에서 전화 왔는데 애가 아프다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요. 차를 이제 급하게 몰고 올라가죠. 이제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애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사람은 이제 거의 실신 단계고 그냥 꿈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김일병. 말수가 적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냥 집 갔다가 뭐 학교 갔다가 공부만 하나 해왔어요 진짜. 2022년 참사 당일 여자친구와 이태원에 갔고 혼자 살아나와 괴로워했다는 사실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듬해 8월 입대한 아들, 잘 지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렇게 돼서 지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것 때문에 군 생활을 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어서 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사망 뒤 확인한 병영 상담 일지엔 여자친구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워버린 유서의 마지막 문장만 기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별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 군은 참사 43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심지를 더 굳건히 했으면 좋았을 거란 취지의 말을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3년 만에 이 군의 휴대전화가 복구됐는데 그 안엔 살아내기 위한 사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승열 기자가 전합니다. 너무 잘생겼는데? 이 얼굴로 죽기 좀 아까운데? 엄마, 이거 패딩 되게 따뜻하다. 그 따로 폴더를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재현이 보고 싶을 때라는 폴더 이름의 그런 창이 있었어요. 자기의 일상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줬어요. 16살 재현이는 그날 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함께 간 친구 둘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그래도 너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친구들이 많이 격려해줘서 잘 살아볼게 이런 내용들을 말을 했어요, 처음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시점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나는 안 되겠다. 보러 가겠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영상, 그 사고당 그 관련된 영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살 예방 그런 것도 관련된 영상도 봤더라고요. 그런 도움의 어떤 방법이나 손길을 찾았었던 거예요. 차가운 시선, 혐오,
조롱과 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댓글들 본인이 억울해서 글도 쓰기도 했지만 그런 2차 가해성 댓글들이 엄청난 영상들이에요. 43일 동안 버텼던 재현이는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돕지 않았던 어른들은 재현이를 탓했습니다.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외부에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노래 불러주며 남긴 재현이의 마지막 메시지, 나를 기억해달라였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네, JTBC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특집 다큐를 준비했습니다. 3년 전 골목에서 숨진 딸의 목소리가 위로의 선율로 돌아왔습니다. 최광일 기자입니다. 축 늘어진 편의점 조끼 덥고 긴 이 도시에 밤도 늘어져 3년 전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회는 오래 아팠습니다. 위로가 필요했지만 오래 방치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을 앓았던 30대 소방관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은 사람을 못 살렸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희생자는 늘어갔습니다. 죽은 친구들한테도 카톡을 보냈거든요. 아,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세월이 되면 그리운 마음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언니, 우리 약간 청춘 드라마 찍는 애들 같지 않아? 당연하지, 내가 청춘이니까. 그날 골목에서 나오지 못한 26살 최유진 씨.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유진이를 데리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아빠가 만든 노래를 부르게 하자. 나는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한다. 유진이 있는 곳에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 11시 이태원 참사 3주기 특집 다큐 별들에게가 위로를 전합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엔 이른바 찰리로 불리던 건진법사의 처남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찰리는 김 씨 측에 건넨 통일교의 선물을 지난해 한남동 옛 단국대 정문 쪽에서 돌려받았다며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찰리로 불린 건진법사의 처남 김모 씨는 2021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찰리는 통일교의 김건희 선물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특검은 선물 전달 시기인 2022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서울 아크로비스타에 찰리의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목걸이와 샤넬백 등 통일교 선물을 찰리를 통해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사실을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이런 찰리가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찰리는 매형 건진법사가 시켰으면 다 전달했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진이 전해준 번호로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으면 상대방이 어디라고 했고 나오면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선물 전달 경위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네준 통일교 선물을 다시 돌려받은 날도 기억했습니다. 지난해 날씨가 서늘한 날이었다며 없어진 단국대학교 정문 쪽에서 받아오라고 건진이 시켰다는 겁니다. 건진이 가면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찰리와 접촉했던 인물이 김건희 씨 핵심 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건진이 찰리에게 유 전 행정관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시켰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 문고리인 유 전 행정관과 정지원 전 행정관도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화를 꺼놓은 채로 불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다시 잡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금 거북이 매관 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걸로 의심되는 선물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보 180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입니다. 국가교육위 위원장 임명에 대한 담례 성격인지 앞으로 특검 조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김건희 씨에게 5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다는 매간 매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검은 최근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 말고도 추가로 선물을 건넨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 수사팀은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전후로 이 전 위원장이 한지로 만든 복주머니가 든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선물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한지 복주머니 액자는 2022년 9월 이 전 위원장이 임명되기 2주 전쯤, 세한도 복제품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뒤인 2023년으로 전달된 시점도 특정됐습니다. 국보 180호로 지정돼 있는 세한도는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으로 원본은 길이가 10m에 달합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 직원을 통해 복제품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이 전 위원장을 불러 금거북이를 포함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여러 선물과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의 연관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종묘에서 차를 마시고 근정정 용상에 앉았으며 고궁 수장고까지 들어갔던 김건희 씨. 이렇게 국보 농단이 드러나자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허민 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많은 국민들께 분노와 우려를 일으킴에 대해서 국가유산을 보존 관리 책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씨의 국보농단 논란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근정전의 의자가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지난해 9월 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가지고 왕의 위패를 모신 신실까지 둘러본 김 씨. 2023년 9월 12일에는 경복궁 경회로에 오르고 근정전에 있는 왕의 의자, 용상에 올랐습니다.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를 다녀갔지만 출입 기록조차 없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문 열라라는 한마디 지시에 규정 다 무시하고 문을 열어준 꼴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왜 이런 곳에 다녔는지 제대로 된 설명이 나오지 않는 상황. 왜 간 거예요? 그 10월에 당시에 UAE 대통령 아니 그 외교부에서 나가서 해야지. 상식적으로 맞냐고 그게. 기조실장님.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대통령 부인이 거기 왜 나가요?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이었던 황성훈 문체부 기조실장에게 질타가 쏟아졌는데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용상에 앉으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설명도 없이 국감에 나오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최응천 전 유산청장이 있던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다시 경주 에이펙 소식입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밤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교 일정뿐 아니라 문화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의 명소 월정교로 가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그곳에서 한복 패션쇼가 진행 중이죠. 네, 행사는 6시 30분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전 행사를 마치고 한 10분 전쯤부터 패션쇼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주 월정교인데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가 조선시대 때 유실이 됐는데 고증을 거쳐 2018년에 복원을 완료했고 지금은 동궁과 월지와 더불어서 경주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곳에 한글 희은 모양의 수상 무대를 만들었고요. 그 위에 신라 왕복과 에이펙 기념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선보이는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우리 한복과 한글 그리고 역사를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관람객을 만나봤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It's interesting and the clothes and the materials that they use. K-dramas, we've watched maybe 200 shows, all of them. So we enjoy watching,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을 받으면서 신라 금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금관 6종을 모은 전시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금관 6점을 모은 전시회가 지금 경주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921년 금관총에서 금관을 처음 발굴한 이후에 이렇게 신라시대 금관 6점이 한꺼번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이펙 기간에는 참가자들에게만 공개를 하고요. 2일부터는 시민들에게도 공개합니다. 캐대언 호랑이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뮤지엄 굿즈, 줄여서 뮤트라는 말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에이펙과 또 금관 전시회를 본떠 만든 뮤트 상품도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제품 판매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팔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진이 됐고요. 캐대언이 이제 저희 한국을 다룬 그런 굿즈,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유입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여 회담에 앞서 박명록 서명, 공식 환영. 자, 이 시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우했습니다. 상세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장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짧지만 고무적인 한마디를 남기면서 오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25일 백악관 회담에 이어서 약 2달 만의 경주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개인적 우위와 신뢰의 토대를 굳건히 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내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은 물론이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의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선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달냉전 시대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 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셨듯이 한반도 문제 또한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두 정상은 8월 워싱턴에서의 페이스메이커 역할 분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중단 축소 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 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미 간에 계속해서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오늘 CEO 서밋 연설을 포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우수한 조선 기술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였으며 양국 NSC 외교 당국 간 조선 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여타 제조업 협력도 논의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상황이 견조하며 투자 여건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투자를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핵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기묘하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하여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구축한 트럼프 대통령과 우위와 신뢰를 토대로 더욱 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미래 세대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더 격상되는 한미동맹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모두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후로 김영범 정책실장께서 관세 및 네, 지금까지 위성락 안보실장이 안보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요. 곧 이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로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천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선 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입니다.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습니다. 셋째,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 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확보하였습니다. 상호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은 동프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 계약 오프테이크입니다. 구매 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마스가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유진 기자, 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보실장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하셨잖아요. 만약 공급이 허용된다면 이를 위해서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향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법적인 절차는 좀 검토를 해보아야만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좀 손을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그 핵 연료는 군사적인 목적에 쓰기 때문이고 기존의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 이동환 기자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통화 스와프 얘기가 계속 있었었는데 그게 우리 외환 시장에 부담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요구를 했던 건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업 리스크를 가늠하는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멤버가 구성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합의가 팩트시트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통화 수합은 통화 수합이란 형태라는 정확히 영어를 썼느냐 그거 관계없이 이 외환 시장 이 규모를 3,500억 불을 현금 투자를 그때 당시는 연도 한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시에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한국 외환 시장은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명백한 것인데 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미국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이런 요청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걸 필요 조건이라는 말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통화 수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통화 수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외환시장의 단기 어떤 그 불안이 급속도로 번질 경우에 단기간에 보통 한 90일 정도 그런 정도를 하죠. 그래서 미국도 그 우리가 이제 제시한 내용이 미국 재무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상무부보다 재무부가 또 외환 당국의 전문가니까 충분히 이게 납득이 가는 한국의 저기 뭐랄까요 문제제기다. 그래서 같이 이제 본격적인 검토가 들어갔고 규모 자체가 3천 뭐 그런 뭐 통화 수합 측면에서 본인들도 적합하지 않고 이런 뭐 장기 투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통화 수합한 형식도 적합지 않다는 내부 결론도 가졌고 우리가 그 제안 그런 그 정연한 그런 이유를 대해서 보냈을 때는 그 한 달간 미국 쪽에서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난감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수합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안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취재를 하시고 일부 보도했지만 원화 어떤 이런 뭐 컨버전한 안도 나온 한 시기에는 나왔는데 둘 다 미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주장하는 그 외환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도별 한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연도별 한도를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로 협상이 이제 옮겨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통화 수합 이런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연도별 한도가 명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도별 한도 가지고 한참 논의를 하면서 통화 수합은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협상 전략이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것이 이제 논의를 좀 실제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팩트 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 시트를 뭐 아마 뭐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MOU는 이제 통상과 관련된 MOU는 거의 무난히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과 관련된 MOU는 미국 쪽 우리가 그 MOU는 그 MOU 가지고 수십 번 서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MOU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문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다른 전체 이제 안보나 이런 쪽과 같이 저희가 그 팩트 시트나 이런 거는 조절을 할 거고 우리 통상 분야는 사실 MOU가 뭐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마무리된 거고 팩트 시트의 일부 또 내용들이 보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MOU 거의 다 뭐 양국 간의 세부 합의 내용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질문 하나 또 뭐였죠? 까먹었네 제가. 투자위원회.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아마 상무부 장관이 미국 쪽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우리 쪽이 위원장인 거는 컨설테이션 커미티라고 협의위원회입니다. 네, 이 시각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마쳤고요. 김용범 정책실장도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까지 모두 타결됐습니다. 한미 협상이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됐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현금 또 선불, 일시불 이런 점을 주장해 왔는데 3,500억 달러 중에서 현금은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본과 맺은 그 합의 내용과 유사한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2천억 원은 또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즉 200억 달러씩으로만 계산하면 10년 정도로 나눠서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조선업 협력 분야에 쓰이게 됩니다.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우리 기업이 보증받는 것도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한미 관세 협상이 모두 타결이 됐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2, 3일 이내에 팩트 시트, 즉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들로 합의가 됐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는 그런 팩트 시트도
2, 3일 정도 뒤면은 국민들께서도 시청자들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유선희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현금 투자 2천억 그리고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1,500억 달러에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이 타결이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이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우리는 자동차 관세도 이제 15%로 바로 인하가 된다.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한 부분에 있어서 원리금 회수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가 좀 마련이 됐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수익 배분, 그러니까 원리금 회수를 할 때까지는 그 수익이 날 경우에 우리와 미국이 5대5로 나누게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때는 수익 배분 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조건도 안전장치로 마련을 했다. 그리고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대만과 대비해서 이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했다. 이런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총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요. 그 요구액에 계산해보면 한 57% 정도 되는 금액인 2천억 원을 현금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 타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양무진 교수님. 선방을 했다. 선방했다. 예, 양측 다 한 발씩 양보했다. 다시 말해서 그 미국은 그 현금 투자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양보한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측이 양보한 것은 현금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1년에 약 200억, 본래는 그 15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협상을 했는데 한 50억 달러 추가를 해가지고 한 200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보했다.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한 번씩 양보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양쪽이 양보했고 결과적으로 선방이다. 네. 아주 지난한 복잡한 협상 과정이 있었던 것만큼 한미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 도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앞에서 많이 짚어주셔서 대체로 저도 동의하고요. 아직도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은 유동성 위기에 크게 휘둘려서 IMF를 겪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3,500불 그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죠. 4,200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고 많아야 5%, 6%인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200억 불 마지노 라인인데 그게 수용이 된 점을 뭐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를 하자면은 일본은 원리금 상한 그 원금 상한까지 9대1 배분으로 나오는 방식인 반면에 우리는 유 기자님 짚어주신 것처럼 5대5 배분으로 나누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상당 기간 오랜 시간이 거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20년 상한을 두고 다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항목을 설정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박인희 교수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요. 양무진 교수는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방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일본은 지금 5대5 배분이 확정이 돼 있고 9대1이 9대2 배분이 확정돼 있고 네. 그 원금 상한까지는 그다음 이익이 창출하면 5대5로 전환된 이런 구조죠. 예, 우리는 9대1로 우리는 5대5로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네. 일본이 9대1, 우리가 5대5로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이 됐다는 점. 특히 3,500억 달러가 상당히 쟁점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외환 보유고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 또 시청자들이 걱정했는데 3,500억 달러 전액 현금이 아니라 트럼프의 요구액의 한 57% 정도 되는 2천억 달러의 수준의 현금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협상 타결 결과로 전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두 분은 오랜 시간 오늘 JTBC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주에서 특집으로 뉴스룸을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룸 중에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 소식까지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난했던 과정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출연했던 두 전문가는 긍정적이며 높이 평가한다. 또 서로 양보한 선방의 결과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저희가 내일 이어지는 뉴스특보와 뉴스룸에서도 그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특집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